여당에서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여당을 밀어달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야권에서는 국민이 잘한 것이지 정부가 잘한 것은 없다라면서 이 코로나 국면에서 정부의 자화자찬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번 총선 표심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지금 상황에서 하는 평가는 어떤 상황에서 중간 평가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한 달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봐도 대통령께서 사실상 이제 곧 종식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확 타오르면서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이제 가중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2차 폭발이 일어나기 전 단계다라고 이제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지금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정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의료진과 어쨌든 유관 관계자들이 혼신을 다한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정세가 지금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전문가들이 언급한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 가지고는 곧 총선이 끝나니까 바로 직후에 초당적 협력 기구를 이제 출범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재난 소득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재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정치권의 화두가 되어 있는데, 항상 언급되는 것이 신속성과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 확보하기 위해서 초당적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재난지원금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해보겠고요. 총체적인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은걸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기구를 만들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자, 아주 좋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께서 좀 빨리 한두 달 전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발목 잡기 하시지 말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그래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물론 초기에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고 또 곧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전 세계 누구도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앞날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있는 사태니까. 근데 비교적 잘 해왔고, 또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을 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여기저기서 한국이 잘하고 있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 이 무리하게 경제를 포기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극단적 조치 안 하면서도 이 상황을 잘 관리해왔다,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국경 폐쇄됐는데요, 지금. 완전한 폐쇄를 무리하게 한 것은 아니죠. 단계적으로 상황 봐가면서 수위를 조절한 거죠. 저는 이제 코로나19를 보면서 이거를 여야가 어떤 정당의 이 논리로 해석하는 것이 참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누구 하나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부는 정부대로 정말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좋은 그런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했을 때 또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같이 대응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거기에다가 의료진들이 정말 자원봉사하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서 그 세 개의 삼박자가 다 맞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거를 뭐 정부가, 여당이 어떻게 했다, 야당이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평가하기보다는 이 과정을 잘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한 6개월이나 1년이 더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계속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있어요. 팩트체크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정말 승리자이시고 우리 국민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아마 전 세계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같은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는 건 여튼 국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타임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려면 비슷한 나라를 비교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타임즈에서 얘기하는 잘하고 있는 나라, 대만, 홍콩, 뭐 싱가포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못했던 부분, 처음에 방역만 잘했어도 지금과 같은 200명 넘는 사망자가 생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뭘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진짜로 질문을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잘 막았으면 지금 어떻습니까? 5명, 4명으로 끝날 수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경제 파탄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벌써부터 자화자찬하시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1월 20일에 한국에 신종 코로나가 처음 감염 환자가 생겼잖아요. 1월 27일에 의사협회에서 중국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어요. 그리고 31일에 대한민국 그 의사협회에서 다시 한번 제한을 중단하기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2월 12일에 대통령께서 곧 잘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일상 회복하시라고 남대문 시장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 기생충 감독하고 짜파구리 드실 때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친구다, 시진핑과 통화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면서 방한 추진을 하신 게 2월 20일입니다. 그때 대구의 경북 지역이 급격하게 이 코로나가 확산됐어요. 이 모든 것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의료진들이 하신 거예요. 외국에서도 저희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건 이겁니다. 한국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찬사는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의 우수성에 대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 시 도입된 겁니다. 그리고 민영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헌신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어요. 자유시장 경제 하에 의료제도죠. 질병관리본부의 효율성, 진단키트 개발업체의 기술력, 한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것, 이걸 칭찬하셨지 정부가 잘 해냈다라고 칭찬한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네. 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못한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그리고 잘한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시고요. 그런 국민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어느 때도 우리 정부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자화자찬한 적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대통령과 통화하기를, 한국 외국 정상들이 통화하기를 원하고 또 통화가 됐어요. 그 보도 안 합니까? 그래서 잘했다고 보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와서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보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정부가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언론에 내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허나 후보님께서 제시하신 통계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나라만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라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훨씬 더 많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후의 1인, 국민의 1인까지 만족하실 수 있도록 허은하 후보님이 제시하신 그 통계가 비록 저는 보편적인 통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런 통계까지 나올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집권당의 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다시 집권당 한번 중에서 처음으로 박수현 후보께서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을 때 지금 자화자찬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칭찬의 언론의 목소리가 있어도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예. 대한 미안함은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대만의 위기시는 위생부 장관이 희생자 한 분 나오셨을 때 국민들한테 눈물로 사과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현 정부는 어느 누구도 사과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지금과 같은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서로 계속- 팩트 체크는 해보면 네, 계속 되겠어요. 발언하실 수 네. 있도록 그래서 발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결론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부족하고 잘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또 잘한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당에게도 제안 드리고 호소 드리는 것입니다. 국난의 여와 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서도 계속 이제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시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다행이시고요. 황교안 대표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려고 하셨던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좀 안이하게 이 문제를 바라봤듯이 우리 누구나 전 세계가 처음 겪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뭐 비슷하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간단치 않은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당이든 야당이 다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 끝나면 우리 이준석 후보님 바로 여야 간에 이 문제를 정말 놓고 상의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빨리 열어서 조금 뒤에 이제 나올 또 경제 지원이나 이런 문제까지 빨리 또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너네들 잘했다라고 하는 여당, 야당 똑같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맞대는 게 네. 중요하다. 저는 이번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요. 아까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자체 잘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전 안타까웠던 게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정쟁의 소재가 되는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국민들이 눈살 찌푸린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초기에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확진자가 갑자기 몇천 명 단위로 늘어나게 된 계기가 일부 종교 집단의 어쨌든 종교 시설에서 같이 이제 확진자가 늘어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여당이 착안하고 공식적으로 의원들이 발언했던 게 뭐냐면은 그 교단이 무슨 미래통합당 로고랑 비슷한 건물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공격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 와서 보면요. 얼마나 후한무치하고 진짜 유치한 논란이었는지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절감하실 것인 게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언급하기로는 알고 봤더니 서울에서 신천지 법인을 허가해 준 것도 박원순 시장이요. 지금 와가지고 그걸 취소한 것도 박원순 시장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전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뭘 알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박원순 시장이 그 교단이랑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엮으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분홍색 그렇게 된 건물이 있다는 그 신천지 지역 교단에 갔더니 알고 봤더니 그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가가지고 거기서 종교의식에 참석도 하고 지금 다 나왔는데 이미 그때 그 논란 때문에 무슨 당은 무슨 당 이런 식으로 프레임 만들어서 공격이나 하고 초당적 협력이 왜 안 되느냐? 초기에 그런 식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아 이렇게 면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여당 내 전략가가 있다면은 이번에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앞으로 협력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원석 네, 후보가 말씀 안 토론이 하셨는데 네, 발언 기회 생산적이지 드릴게요. 네. 않은데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비교해서 이 문제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그동안 평가해 왔던 그런 나라들에서 이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200명이라는 희생자가 난 것은 매우 안타깝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정부 책임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효과적으로 어쨌든 대응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이게 이제 1차 유행으로 끝낼 거냐 아니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2차 대유행이 올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은 2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진자가 50명 밑으로 줄어든 상황이고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아주 다행스러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언제 어떻게 이게 감염 확산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잘했니 잘못했니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끝나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초당적인 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감염병 확산이 1차 재난이었다면 민생 경제의 위기가 2차 재난이 몰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궁극적으로 코로나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의 관건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자, 저는 그 문제로 좀 이제 토론을 거기 이어가 넘어가기 보려고 전에 합니다. 아까 네. 허은하 후보님이 네. 팩트 체크 얘기하셨는데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네네. 예, 팩트 체크가요. 우리나라 국민하고 홍콩과 대만의 국민이 같지 않습니다. 전체 국민 수가 같지 않은데 그거를 절대적인 숫자로 사망자를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비율로 계산을 해야지 인구 수가 똑같은 뭐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비슷한 나라를 해야지 그런 것을 인구 수가 다른데 절대적인 숫자만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또 잘못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프랑스하고 우리나라는 전혀 의료 체계가 다릅니다. 미국하고도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를 가지고 완전히 얘기하면 다릅니다. 의료 그러니까 체계 여러 갖고 가지 얘기하면 기본에서 홍콩이나 대만도 비교가 될 만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제가 근데- 아니 이야기해요. 그거는 네. 그런데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저는- 숫자는 네. 분모가 틀린데 저는 지금 정 이거를 후보님이 가지고 얘기할 수 지금 없는 이 정 후보님이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을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렇다면은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거든요. 도시국가가 더 취약합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이 그래도 국토가 있는 국가가 더 취약합니까? 저는 오히려 통계를 본다면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렇게 방어한 것이 오히려 더 뭐 통계를 얘기하자면은 거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가 더 말씀드리는 심했어야 것은- 되는 거예요. 네, 아니죠. 제가 분모가 말씀드리는 틀리다는 것은 차단하기가 더 이 쉽죠. 네 외부하고. 국가를 말씀드렸던 것은 타임지가 소개한 모범국의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네. 나라를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국민 숫자가 틀린데 그거를 비율 아니고 절대적인 현 숫자로 말하는 정부에서는 거는 잘못되지 미국과 않았다는 프랑스와 거죠. 저희를 비교합니다. 의료 체계가 다른 것도 또 다른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저는 의료 체계를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 자체가 숫자들을 말씀하시는 거면 비율로 숫자에 따라서가 따져야지 아니라 절대적인 숫자로 타임즈가 얘기하면 말하는 안 된다는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드리는 이게 것이죠. 도시국가가 더 위험하다니까요. 미국도 네. 뉴욕이 제일 제가 생산적으로 위험했잖아요. 토론을 좀 하자 그러는데 바로 네. 소모적으로 토론. 알겠습니다. 변질이 됐네요. 자, 지금